안녕하십니까, 하성현입니다. 채널 24K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오늘 경제학의 짤막한 지식 하나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미케니즘 디자인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배웠었던 적이 있었던 이제 게임 이론과 관련된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라는 이 논리 체계 또는 내쉬 균형 이런 것들과 연결선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시장이라는 것,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이라는 것, 이 시장 속에서 일어나는 경쟁이 완전한 경쟁이냐? 그건 아니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서로가 추구하는 이익의 목표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균형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달성되기가 쉽지 않고 그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방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이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이것의 균형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님비라든지 핀피라든지 이런 이제 이기주의적인 개인 이기주의적인 목표들하고 그 현상과 사회적 공익성이 함께 맞아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인류의 굉장히 오래된 숙제 중에 하나지요. 지금 이제 선거가 곧 4월에 다가올 텐데 각 정당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적정한 후보를 찾아낼 것이냐, 각 지역구별로. 이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손을 들고 나오고 있는 후보들의 숫자는 많고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골라낸다는 것,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이익의 목표와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집합적 이익의 목표가 꼭 같지가 않지요. 이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조절해서 가장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이런 지식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제 미케니즘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골라본 겁니다. 이 학설은 200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런 학설인데요. 미네소타 대학의 후르비치 교수, 프린스턴의 맥스키 교수, 그리고 이제 시카고 대학의 마이어슨 교수, 이런 세 사람에 의해서 공동으로 이제 수상이 된 그러한 이론입니다. 사실 이 이론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이론은 아닙니다. 이 비슷한 이론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솔로몬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도 널리 잘 알고 계신 이야기겠죠. 솔로몬 왕 앞에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다. 이 아이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이 아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래 당신들 얘기 다 좋으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네. 아들을 둘로 나눠서 그냥 반씩 가져가면 되겠구먼. 그랬더니 한 여인은 그렇게라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한 여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잔인한 짓을 한다면 저는 제가 양보하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두 번째 이제 양보하겠다는 여인에게 네가 진짜 어머니구나. 그래서 그에게 이제 그의 어머니를 그렇게 찾아줬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근데 솔로몬의 지혜일까요? 세상에 그런 해법을 내리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둘로 짜게서 가져가라. 그러고 그렇게 반쪽하기라도 가져가겠다는 어머니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여튼 하기 좋은 얘기로 이제 하는 얘기겠죠. 이와 같이 둘의 이익과 의견이 충돌할 때 둘 사이에서 공정한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인간이 지혜를 발휘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미케니즘 디자인론이라는 겁니다. 이 논리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이익을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서로 나누고자 하는 이익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계획의 주관자, 정보를 갖지 않은 계획자가 존재해야 하고요.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 비대칭적인 정보라는 게 뭐냐? 서로가 같지 않은, 서로가 입장이 다른, 이런 이제 정보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의 존재. 이럴 때 무엇을 해내려고 하는 거냐? 계획자가, 그러니까 이 주관자가 가진 목표, 그거는 대개 공정이나 정의라는 목표여야 되겠죠.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조건,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미케니즘 디자인 이론이라는 것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공공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적인 이익에 의해서 충돌하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공존적 해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미케니즘 디자인이라는 얘기죠. 이 노벨상을 탈 때 이들이 제시했던 사례를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공유지가 있었습니다. 이 공유지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둘에게 나누어줘야 된다, 공평하게. 그런데 땅이라는 것이 어디에는 산도 있고 어디에는 내도 있고 뭐 어디에는 무슨 짐승이 많고 어디에는 사냥감 하나도 없고 어디엔 대신 물고기가 많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정확히 이익을 둘로 나누어서 두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가장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둘로 정확히 나눠준다는 게?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세 교수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땅을 둘로 다 나누는 권리는 우선적으로 A에게 준다. 분할할 권리는 A에게 준다. 당신이 정확하게 둘로 나눠 보셔, 먼저. 당신 생각대로. 대신 둘로 당신이 정확하게 나눴다고 한다면 B가 그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B가 먼저 한다고 해도 억울할 거 없지요, 그죠? 그렇죠. 자기가 정확히 둘로 나눈 거니까 그 중에 B가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A가 불만이 있을 게 없지 않습니까? 선택의 우선권은 B에게 주겠다. 당신이 둘로 정확히 나누되 그 나눠진 땅 중에서 어느 쪽을 가질 것인지는 B가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아하, 그렇게 하면 정말 되겠구나. 이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한 미케니즘 디자인 이론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수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수학식을 써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리포트가 나와 있고 그것에 의해서 노벨 경제학상이 주어진 겁니다만은 그 요점을 사례를 들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 사례 하나를 들어보라면 이렇게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금방 가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례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 뭐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으면 방법이 있겠구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각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역구 후보자를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솔로몬이 돼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겠는지 이 설명을 들어보시고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런 일들도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케이크 하나를 놓고 쌍둥이가 싸웁니다.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막 싸우는데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는 어머니. 그럴 때 그 어머니는 한 형제에게 네가 이 둘을 나눠. 똑같이. 그 대신 먼저 조각을 가져가는 거는 아우에게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둘이 싸울 일이 없죠. 그런 속에서 자식들에게 공평이라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지혜를 전수해 줄 수도 있겠죠. 괜찮은 아주 경제학의 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좀 더 깊이 모든 생활 속에서 깊이 있게 해나가실 수 있다면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슬기로운 삶을 우리가 함께 영위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케니즘 디자인이라는 아주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생각 많이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